내가 당신 ATM이야? 내가 당신 가정부야?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육아휴직을 해야 하고 아이를 돌봐야 하니까 당신이 돈을 벌고 이렇게 함께 가정을 한번 꾸려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주부의 길로 들어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하다 보니 이것은 무조건적인 나의 일이 되고 평생을 나 혼자서 경제활동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그런 가정이 되어버려서 힘들다. 부부싸움은 결국 누가 더 힘든지 힘든 배틀처럼 진행됩니다. 얼마나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당신이 주부로서 아이를 잘 케어하지 못했네. 나는 당신 잘못 만나서 당신이 그렇게 돈 못 버니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최윤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2회에 걸쳐서 결혼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세 번째, 역할 분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그 구조상 어떤 역할을 분담을 해서 기능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분쟁이 발생하면 왜 분쟁이 발생하는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싸움이 좀 더 커지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뜻하지 않게 이별까지 가기도 하기 때문에 구조를 잘 알면 알수록 이 해결책을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는 역할 분담이 그렇게까지 뚜렷하게 나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출산하고 나서부터는 아무래도 24시간 365일 보호를 요하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아무래도 돌봄에 좀 더 역할을 갖게 되고 한 사람은 좀 더 경제활동에 치중하게 되고 이렇게 역할이 이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는 밥 같이 먹고 같이 시간 보내고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많았던 것 같은데 결혼을 하고 나면은 서로의 역할을 기능적으로 하기 바쁘고 서로 같이 보낼 시간 없이 이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바뀌거나 어떤 마음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책임져야 할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생기고 또 자녀라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생겼기 때문이겠죠. 결혼이라는 것은 인생의 굉장히 긴 길에서 함께 노를 저어서 배를 몰고 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임신, 출산, 육아 그 외에도 나의 질병 또는 부모님의 질병, 부모님에 대한 부양 문제, 생활비 문제 이렇게 굉장히 대화를 해나가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배를 몰고 가다가도 풍파들이 많이 몰아치게 되면 우리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지? 우리 왜 같이 배를 탔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희미해집니다. 40년, 50년 이렇게 길게 한 황혼 이혼하는 부부들을 보면 한 가지 목표를 갖고 같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항해를 해온 사람들일 건데요. 왜 드디어 목적지에 달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함께 가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함께 어디로 가기로 했는지, 처음에 우리가 왜 이렇게 같은 배를 탔는지 그 목표의식을 함께 항해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할을 분담을 했다는 사실을 많이들 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역할을 우리가 왜 분담을 했습니까? 사실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역할을 분담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학교 때 작은 발표 과제를 하나 하더라도 누구는 PPT를 만들고 누구는 발표를 하고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는데 인생의 과정은 어떻겠습니까? 역할을 분담하지 않으면 함께 나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끊임없이 역할을 분담을 합니다. 그런데 역할을 분담한 것이 결국은 나중에 책임 분담의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육아휴직을 해야 하고 아이를 돌봐야 하니까 당신이 돈을 벌고 이렇게 함께 가정을 한번 꾸려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사실 이 아이는 3년의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만 돌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키우다 보니까 계속 돌봄을 요하는 것이에요.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주부의 길로 들어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내가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경제활동을 전담하기로 했던 것인데 하다 보니 이것은 무조건적인 나의 일이 되고 평생을 나 혼자서 경제활동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그런 가정이 되어버려서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이혼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요. ATM이랑 가정부인데요. 너무 슬픈 단어기도 하죠. 결혼생활이라는 게 서로 사랑해서 시작한 건데 어느 순간 내가 당신 ATM이야? 내가 당신 가정부야? 이런 말들을 법정에서 정말 예를 들면 301호 법정에서도 하고 302호에서도 하고 3호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하루에 재판을 만약에 5개를 들어갔다 그럼 5개 모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 모두 길을 잃은 것이죠. 너무 서로 에너지도 고갈되고 돈도
고갈되고 시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소통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내가 맡았던 역할이 마치 나의 책임인 양, 내가 하는 것이 당연한 양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인간은 경험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돈을 벌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이 힘든지 모릅니다. 말로는 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 깊이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워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그렇게 힘든지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미혼일 때는 아이 키우는 게 뭐가 힘든가? 그냥 아이랑 행복하게 지내면 되는 거지 그걸 왜 그렇게들 힘들다고 하지? 남들이 육아가 힘들다고 해도 잘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만했습니다.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다 보면 서로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상대를 위해서 해주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애초에 어떤 목표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두가 잊어버립니다. 부부싸움은 결국 누가 더 힘든지 힘든 배틀처럼 진행됩니다. 너 애 키워봤어? 나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데 넌 그래서 밖에서 회식하잖아. 뭐 내가 밖에서 회식하고 놀고 싶어서 회식해? 나도 배우자랑 자식 먹여 살리려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 싫은 회식도 하는 거야. 애기 재우는 게 더 힘들지 솔직히 회식하는 게 더 힘들어? 솔직히 나가서 돈 버는 게 힘들지 집에서 애기랑 같이 재밌게 노는 거지 그게 뭐 힘들다고 해. 이렇게 서로 마음에 없는 말이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힘든 배틀을 하는 이유는 정말로 저 사람이 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나 힘든 것 좀 알아줘.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나 죽을 것 같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인간인지라 내가 힘든다는 말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고 너보다 내가 힘들어. 당신보다 내가 하는 일이 많아. 이렇게 자꾸 경쟁 우위에 서서 나의 힘듦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인간이 힘들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요. 여기까지 가기 전에 서로 소통을 하셔야 합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구조는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고 이 역할 분담이 책임 분담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얘 학원비 벌어오려고 얼마나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학업 성취도가 이것밖에 안 돼? 당신이 주부로서 아이를 잘 케어하지 못했네.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다른 부부들은 즐겁게 해외여행도 가고 돈도 잘 쓰고 명품백도 척척 사는데 나는 당신 잘못 만나서 당신이 그렇게 돈 못 버니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돈을 버는 것이 상대방의 온전한 책임인 것처럼 말합니다. 또 마치 아이의 학업 성취도가 아이를 케어하는 사람의 책임인 것처럼 말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말을 할까요? 역할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역할은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라는 건 이게 잘 전환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서로 너무 당연해지고 저 사람이 저건 원래 당연히 하는 건데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저 사람 책임이야. 이런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책임을 지는 울타리이고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걸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르거든요. 내 남편이 될 사람은 다르겠지. 내 아내가 될 사람은 다르겠지. 모두가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역할을 분담하는 것은 당연한 구조의 문제이고 역할을 한번 분담을 하고 나면 내가 한 역할이 아니라 다른 쪽 역할은 소홀하게 되는 게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고요. 또 소홀하다 보면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표현하지 않다 보면 동상이몽을 걷게 되고 동상이몽 하다 보면 또 방향을 잃고 이별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결혼의 공통점입니다.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결혼 전에 내 결혼할 사람과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 경제적인 책임과 돌봄의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또 이걸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서로 책임을 씌우진 않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이 현재 기혼이라면 이제는 구조를 이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소통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해주고 있는 것,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해주고 있는 것은 남자니까, 여자니까,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지 알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뭘 해주는지 인식을 해야 서로 그것에 대해서 대화하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는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에서 1인의 경제활동은 1인의 가사노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말을 보고 굉장히 공감했는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결혼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역할이 분담되어 있지만 이것이 책임의 소재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달라는 이야기고요. 제가 앞에 2가지 영상과 이번 영상 총 3번에 걸쳐서 결혼, 부부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것이 부부다. 인생에서 유한한 것을 계속 나누는 구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는 건 당연하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인간의 가치관은 누구나 다르다.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모이면 무조건적으로 가치관 충돌이 일어난다. 결혼이라는 것은 풍파가 굉장히 많은 인생을 함께 하는 것이다 보니 당연히 가치관 충돌이 일어난다. 그래서 가치관 충돌이 일어난 것을 당연한 전제로 여기고 이 구조를 파악하고 가시면 분쟁이 훨씬 줄어드실 것이다. 세 번째, 오늘 영상에서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역할을 분담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서로 인지하고 서로 감사함을 표현해서 분쟁을 예방하고 이 역할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황혼 부부가 됐을 때도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즉 인생이라는 항로를 함께 열심히 항해해서 배가 정착지에 다다르면 내려서 빠이빠이 하고 헤어질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 다음 시즌 2, 3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협력관계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윤아의 슈필러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